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이슈이시다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또 하나의 든든한 아군을 잃었습니다. 첫째 부인 이바나 트럼프에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어제 연방의회 제키 왈러스키 하원 의원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왈러스키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바이든의 선거 승리 인증을 거부하고 의회 사태 역시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했던 트럼프 충성파 의원인데요. 그 죽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왈러스키 의원이 탑승한 SUV 차량은 지난 3일 오후 12시 32분 인디애나주 엘크하트 카운티 SR19 남부 방면 도로를 달리다가 반대편 쪽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고속으로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SUV에 탄 왈러스키 의원을 비롯해 제커리 파츠 보좌관, 에마 톰슨 보좌관 등 3명이 모두 사망했고요. 사고를 일으킨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 에디스 슈머커 씨 역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카운티 경찰은 현재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대낮에 2대의 차가 고속으로 정면 충돌하는 사례가 얼마나 될지 우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 사고를 일으킨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고를 일으킨 56세의 에디스 슈머커라는 여성은 56세로 인디애나폴리스 소재 한 노인시설에서 일하던 간병인이었다고 합니다. 미혼 여성으로 2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언론은 벌써 신성털이를 하고 있는데요. 기사에서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여성이었다고 나와 있고요. 꼭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고 왈러스키 의원 향년 58세로 인디애나주 사우스 벤드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리버티 감리대학, 테일러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역 방송국에 입사해 취재기자로 활동했고요. 각종 보수 성향 구호단체, 시민단체에서 활약한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가족들과 함께 선교사로도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것은 2004년으로 인디애나주 하원 2선거구 리차드 맨거스 의원이 은퇴하며 공석이 된 자리를 경선을 통해 이어받게 됐습니다. 연방 하원에는 2009년 도전했는데요. 첫 도전에는 현역이었던 민주당 조 도넬리 의원에게 48대 47%, 불과 1% 차이로 석패했고요. 2013년 선거를 통해 당당히 연방의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왈러스키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20년 바이든이 승리했다는 선거 인증을 거부하면서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자 기사에서 고인의 사망 소식과 함께 이 같은 전력을 까는 듯 보도해서 엄청난 항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은 성명을 내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제키는 훌륭한 여성이었고 인디애나 주민들을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열정적인 정치가였다. 우리는 매우 긴밀하게 일했고 그녀를 수년간 알아왔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제키와 함께 목숨 잃은 엠마 제커리의 가족들에게 애도를 전한다. 그들이 매우 그리울 것이다. 라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정치인이 또 떠나갔습니다. 대통령의 심경이 많이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좋은 곳으로 가셨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 상승을 억제하려고 민주당 어젠다를 포기하면서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굴욕 방문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날의 굴욕은 한 달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는 듯 합니다. 석유 수출기국 오펙과 러시아 등 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3일 정례 회의를 열고 9월 원유 증산량을 하루 10만 배럴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7월 8월 증산량 하루 64만 8천 배럴로 15%에 불과해 증산 속도를 거의 제동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바이든 정부에게는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다고 미국 언론들이 거품 물고 있습니다. 특히 CNN 등 좌파 언론들은 업계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날 바이든이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났음에도 미미한 증산 결정이 나온 것은 굴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무함마드 왕세자와 사이좋게 지내려는 정치적 도박이 미국민들이 주유소에서 느낄 만한 의미 있는 식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자기네들도 도저히 커버 쳐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동시에 현재 미국의 휘발유 가격 하락이 결코 바이든의 치적이 아니라고 돌려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로써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게 CNN은 바이든을 버렸다. 다음 대선에서는 다른 인물을 밀겠다는 은연중의 표현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 컨설팅 그룹인 래피던 에너지 그룹의 밥 맥널리 회장은 이번 증산 규모에 대해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하다며 퍼센티지 기준으로 오펙 역사상 가장 작은 증산폭에 해당한다고 분석했고요. 원자재 시장 분석기업 케플러의 매스미스 애널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에는 굴욕이다. 무하마드 왕세자와 만난 방문은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라드 알카드리도 증산 규모가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 작다며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미한 감소구,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하자면 거의 모욕적이다 라고 풀이했습니다. 바이든은 그럼 이 방문을 어떻게 스스로 평가할까요? 그는 사우디 방문 직후 오펙이 증산 결정을 하리라고 확신한다고 했는데요. 아마 기억도 못하고 내가 사우디를 갔었다고 언제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고 말했던 아모스 호치스타인 국무부 에너지안보 특사는 이날 오펙 플러스 결정으로 미국 유가에 영향이 있냐는 CNN 질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시인했습니다. 이번 오펙의 결정은 러시아의 승리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증산으로 유가 하락도 막았고 바이든의 굴욕 외교, 미국의 영향력 쇠퇴가 또다시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미국의 대통령 시절의 미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숨만 나오는 시츄에이션,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대만에서는 중국이 쏘아대는 미사일이 자국 근해로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의 긴장 조성용 쇼로 보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계속되면 아마 미국이 좌시할 수 없다면서 남중국해로 항모전단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군사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 중도층들이 한판 붙어라 미국 만세 하면서 현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다분히 선거용인 이번 제스처에 미국 중도층이 또 노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디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모두 제대로 된 생각하고 민주당의 뻘짓에서 미국을 구해내야 할 텐데요. 자신이 있지만 걱정은 조금씩 피어오릅니다. 오늘 이슈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